서울 사람들 보자. 화면이 안 나왔어. 얘들아, 감상 포인트 먼저 한번 볼게요. 서울 사람들은 문명화된 사회에 편입돼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인들의 허위의식을 얘기해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도시인들의 허위의식. 그게 뭐냐면 사실 본인은 도시에 이미 적응해서 도시가 주는 이로움에 물들어 있으면서 도시는 무조건적으로 농촌에서 줄 수 있는 감정을 갖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의 처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무지성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사실적 배경과 인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뭐 개성적 문체가 나타나고 사실적 배경이 등장하고 이런 건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와 친구들은 모두 시골 출신이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공간에 정착해 각박한 삶을 살아가며 시골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마음의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여행을 떠나게 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시골 모습과 익숙해져 버린 도시 생활의 습관을 그리워하며 3박 4일로 계획했던 여행에서 2박 3일 만에 돌아와요. 이러한 여행 경험은 마음의 고향마저 상실하게 된 도시인들의 비극적 현실을 드러낸다. 자,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는 공간은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게 됐다는 거야. 지금 가도 예전 어린 시절 느꼈던 그 고향의 그리움은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에 대한 나한테 있는 기억 속 고향을 얘기해. 그런 공간은 고향이 바뀌어서도 사라지지만 내가 바뀌어도 사라져요. 도시의 생활 습관에 젖어 있으면서도 시골을 막연히 아름답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동경하지만 정작 그곳의 생활을 며칠도 견뎌내지 못하는 이게 지금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허위의식이야.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 볼게요. 나와 국영기업 비서실장 김성달, 고교 교사 윤경수, TV가게를 하는 최진철. 요 4명이죠. 얘네들은 다 시골 출신입니다.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는 친구들이다. 그들은 각박하고 현기증이 나는 서울에서 벗어나서 시골을 가기 전에 서울에 대한 생각이야. 각박하고 현기증이 난다. 그러니까 편리함이라고 하는 걸 누리고 있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시골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이윽고 나와 친구들은 여행을 떠나 버스를 타고 강원도에 있는 읍으로 향하게 되고 흥이 난 일행들은 종착지에서 100리나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 심리가 4km야. 그럼 40km나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는 거야. 40km면 엄청나지. 그치? 심리가 4km야. 심리가 4km. 그러니까 100리는 40km죠. 엄청나게 더 들어간 거야. 나와 친구들은 자신들을 수상히 여기는 이장집에서 머물기로 하고 처음에는 김치와 우거지국뿐인 밥상에 흥겨워하지만 흥이 깨지기 시작한다. 커피 먹고 싶다. 커피 없어. 맥주 먹고 싶다. 맥주 없어. TV 보고 싶다. TV 없어요. 일행은 떠나온 서울의 삶을 그리워하며 조기에 상경하기로 한다. 상경하는 차를 놓친 일행은 산행을 하게 되는데 산 중턱 초가집에서 술 취한 작부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로 인해 일행은 모두 씁쓸한 감정을 느낀다. 자, 봐봐. 초가집에서 만나게 된 술 취한 작부. 이게 어른이 돼서 만나게 된 고향의 현실이야. 내가 어린 시절 느꼈던 고향은 막 순수함, 힐링 그 자체의 공간인데 커서 그 고향에 가보니까 술 취한 작부들만 있어. 작부는 술집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서 가보니까 어린 시절의 고향이라고 하는 공간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나도 바뀌었고 고향도 어린 시절에 봤을 때는 순수했던 거지. 큰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지가 않아. 이로 인해 일행은 모두 씁쓸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숨이 막힐 듯 답답한 시골을 떠나 서울로 돌아와서 커피와 생맥주를 마시며 안도감을 느낀다. 오케이. 자, 볼게요.
판이 어느 정도 식어간다 싶을 무렵인데 TV 상해를 하는 최진철이 불쑥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 했다.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인 판을 얘기해. 즐거운 모임, 이거. 친구들과의 만남. 그래서 이제 식어간다 싶을 쯤이면 서로 막 자기 근황 떠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다 피곤한 얼굴로 말수가 줄어들고 중간중간에 대화에 막아 뜨는 그 순간이 있죠? 그거야 그거. 언제 날을 잡아서 우리끼리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그래서 최진철이 먼저 제안을 하죠. 마침 화제가 시들해서 별다른 의도도 없이 한 말인 것 같았는데, 자, 이거는 서술자인 나가 최진철의 대사를 평가하는 거야. 의외로 윤경수와 김성다리도 금방 동의를 하고 나섰다. 그래서 최진철이 먼저 제안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와 친구들이 시골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사가 계기입니다. 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가 할 말 없으니까 저런 얘기 하나 보다 했는데 친구 둘도 동조예요. 그거 좋지. 맨날 서울바닥에서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니까 고단해 죽겠어.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 생활의 각박함과 피로함을 호소하고 사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바쁘게 흘러가는 도시 생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막 드러내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군 그래. 자, 한 번도 여행 해본 적 없대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행 간 적 한 번도 없어. 첫 번째 여행이야. 오케이? 지금쯤 시골은 좋을 거야. 추수도 끝났겠다. 자, 추수 끝난 시기니까 가을입니다. 가을 여행을 친구들끼리 처음 가는 거예요. 뜨뜻한 아랫목에 지지고 앉아서 동동주라도 한 잔 마시면, 자, 뜨뜻한 아랫목, 동동주 마시는 거. 이게 시골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야. 근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건 시골에 가서 찾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기분 서울 사람들은 모를걸? 얘기의 방향이 좀 엉뚱하다 싶었지만 나 자신도 그것이 굳이 싫은 것은 아니었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자, 나가 서술자 1인칭. 주인공이죠? 친구들 무리와 함께 떠나니까. 그치? 자기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친구들의 대사는 관찰만 할 수 있어. 자기 속마음만 직접 제시해주죠.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은 대사를 통해서 생각을 표출해주고 있고 나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뭐 굳이 싫은 건 아니었고 해서 직접 제시해줍니다. 그랬는데 최진철이는 이런 일은 기왕 얘기가 나왔을 때 아주 결정을 보고 말아야지 차일피일 하다가는 흐지부지 되고 마는 법이라고 우습게 다그치는 바람에 오늘의 모임까지 발전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래 뭐 가능하면 다음번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우리의 최진철은 나와 달리 굉장히 추진력 있는 성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장 결정하자. 여기 오늘의 모임까지 해서 이 오늘의 모임은 여행 모임이죠. 그날 밤 내친 걸음에 날짜까지 정했고 몇 가지 원칙까지 세웠다. 그래서 그날 밤 모임의 밤이야. 최진철이 여행 얘기를 한 날 밤 그때 날짜도 정하고 몇 가지 원칙도 세웠대. 우선 목적지를 미리 정하지 말고 어느 날 어느 시 버스 터미널에 모여서 가장 멀리 가는 버스를 집어 타고 가자 했어. 가장 멀리 가는 버스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려고. 가장 도시 문명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자. 짐은 일체 갖지 말고. 자, 짐 가지고 가지 말자. 왜? 도시 생활에서 멀어지려고. 빈몸으로 가자. 그래서 도시 문명에서 멀어지려고 다 이런 선택을 한 거야. 그것은 이번 우리 여행이 도시 문명이나 잡답 등을 피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깊숙이 자연의 품에 안기러 가는 것이므로 이게 이 여행의 목적이죠. 우리 일상에서 쓰던 잡동사니들을 끌고 가지 말자는 의도에서였다. 누군가가 그러나 최소한도 치약 칫솔 따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자 제안자인 최진철이 시골에 가면 돌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그걸로 닦아야 그런 곳에 간 기분이 나는 법이라고 우겼다. 자, 치약, 칫솔이랑 돌소금 체크해 놓으세요. 치약과 칫솔은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소재고 돌소금은 시골의 정취를 대표해주는 소재입니다. 그런 곳에 간 기분이 나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시골 가기 전이니까 신이 났지. 돌소금으로 이 닦아보라 그래. 가면 실망합니다. 그래, 좋았어. 비록 우리들의 고향은 아니라도 좋아. 고향과 엇비슷한 데로 가서 우리를 키워준 고향 같은 무드 속에서 며칠 묻혔다 오는 거야. 자, 얘네들 여행 고향으로 갔어? 아니야. 고향으로 안 갔고 어디로 갔어? 당일날 버스를 타러 만난 장소에서 가장 멀리 가는 버스 타고 간 거야. 얘네들 목적지 명확하게 정했어? 아니야. 목적지는 도시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막연해요.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향이랑 엇비슷한 데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고향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알고 보면 우리들 넷이 모두 산골 촌놈들 아니니? 먹고 사느라고 너무 오래 그런 전경과 등을 지고 살아왔고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성달이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이거 이제 김성달의 대사였던 거죠. 그치? 넷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자 하고 손뼉을 치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 넷은 나를 포함한 최진철, 윤경수, 김성달 모두입니다. 모두. 신났죠? 자, 중략 부분 이유 볼게요. 서울로 오는 버스 속에서 결과적으로 2박 3일 내에 서울로 다시 돌아오고 말아요. 우리는 너무 말이 없었다. 왜? 자신이 기대했던 바는 찾지 못했고 술집 작부들의 현실만 보고 왔어. 시골의 현실, 민낯만 보고 왔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허위의식을 거기서 깨달아버린 거야. 이 사람들은. 그까지 3박 4일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하루를 앞당겨 온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달라진 환경 속에서 다만 며칠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하듯 그 마을을 떠나온 데한 부끄러움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 시골을 떠나서 서울에 산 지 오래되어 그동안 서울살이 익숙해졌다. 요게 부끄러웠대. 왜?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서울을 엄청 욕했거든. 각박하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도시에서 삶이라고 하는 건 시골에서 삶보다 너무너무 인간을 힘들게 한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뭐야? 도시 삶에 이미 적응이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실컷 욕하던 그 대상과 자기가 사실은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부끄럽죠. 그래서 시골에 적응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 부끄러움, 자신이 욕하던 존재랑 동일시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게 있었겠죠. 무교동이나 종로바닥에서 맥주를 마시며, 자, 무교동, 종로바닥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지명이죠. 그래서 사실적 배경을 하고 있다. 아까 위에서 봤었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적 배경이 등장한다는 거야. 산촌의 전경을 얘기하던 자신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배부른 여담이었던가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자, 이 자신들의 모순성과 허위의식 깨달은 거죠. 도시에 앉아갖고 산촌에 대해서 막 떠들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배부른 행위였는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자기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제3국의 어린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시냇물에 가가지고 머리 감고 목욕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지 인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자기는 호텔에서 신나게 도시 문명을 즐기고 있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오지 아프리카에서 머리를 막 이렇게 시냇물에서 감는 애들, 저게 인간이 사는 삶이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응? 되게 모순적이고 허위적이죠. 그리고 막상 자기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아 못 살아? 못 사는 거야. 너 아프리카 가서 시냇물에 머리 감아봐라, 샴푸도 없이. 이게 허위의식이었던 거지. 자기들은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저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한편으로 숨이 칵칵 막히는 지점에서 쉽게 빠져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자, 봐. 예전에 시골을 가기 전에는, 여행 가기 전에는 숨이 칵 막히는 곳이 어디야? 도시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숨이 칵칵 막히는 지점이 시골로 바뀌어요. 왜 칵칵 막혀? 커피도 없고 맥주도 없고 TV도 없거든.
그래서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이것도 사실은 허위의식을 발견한 후 그래도 도시가 좋구나.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이어지겠죠. 안도감, 이제 다시 도시로 왔으니까 내가 원하던 삶, 편한 삶이라고 하는 게 다시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밤늦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다방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무교동으로 나가 500cc짜리 생맥주를 단 한 번에 꺾어 단숨에 들이켰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세모친 애들 있죠? 도시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소비적이고 향락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 너네 커피 안 마신다고 죽어? 맥주 안 마신다고 죽을까? 아니야. 얘네들은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목적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지? 근데 시골에 가면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없죠. 얘네들은 생맥주나 커피는 위에 나오는 칫솔 치약이랑도 유사한데 칫솔 치약보다는 커피와 생맥주가 더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거야. 오케이? 인제 살 것 같군. 우리는 동시에 이런 말을 뇌까리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떠들고 웃곤 했다. 그래서 도시가 편하다. 자, 서울 사람들이 나타난 공간의 속성 한번 보도록 하죠. 서울은 도시 문명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배해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 사람들이 엄청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이미 거기에 물들어서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걸 이어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무지성적으로 비판한 거죠. 각박하고 복잡한 인간 소외의 공간. 시골은 과거의 정감과 순수가 사라진 공간이다. 왜? 커서 갔더니 내 어린 시절 마음속 고향은 사라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시골은 여행지로서의 시골이에요. 어린 시절 고향이 아니라 무료하고 따분해 숨이 막히는 공간이 돼버렸고 산업화 도시화의 여파로 인해서 피폐해져. 그러니까 술집 작부들이 초가집에서 지내고 있지. 오케이? 여기 보면 시골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린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시골에 살아. 그치? 근데 우리가 서울에 올라온 이유는 서울에 올라오지 않으면 시골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골은 더 피폐한 공간이 돼버린 거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두 공간 모두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과 편안을 느낄 수 없는 공간이 됐다. 요거는 요렇게 봐두시고요. 서울이 그나마 우리의 안식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비판하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시골보다는 서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에 살면서 자신의 마음의 고향을 그리워해서 여길 갔지만 마음의 고향은 찾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두 공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서울의 삶이 낫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 요거 한번 보자. 서울 사람들의 등장하는 허위의식. 여행 이전엔 도시 문명이나 잡답을 피해 자연의 품에 안기러 간다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치약과 칫솔 가지고 가지 말자고 했죠. 시골에서의 고향 분위기를 느껴보자. 근데 여행 중에는 처음에 흥겨워했지만 흥이 깨지기 시작하고 도시 일상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시골 생활을 답답하다라고 느끼면서 조기 상경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면 커피와 생맥주를 마시면서 안도감을 느끼죠. 자, 요게 허위의식이야. 시골에 대한 막연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비적이고 향락적이며 물질적인 도시 문명에 익숙해져 있다. 이 부분이 모순적이고 허위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허위의식적이다. 자,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